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은 토요일 새벽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위치해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충남도의 내년도 국비 규모가 6조 9,52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와 디스플레이 혁신공장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간천농진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서산시가 정부 방침을 수용하되 무분별한 허가는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이달부터 전입 축하금 지원 제도를 기존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전입 후 최대 6개월 동안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충남은 토요일부터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이번 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태풍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폭우시 주의점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태풍이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놓이게 됐는데요. 태풍 진로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김담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태풍이 움직이는 진로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가항 반원이라 부릅니다. 태풍 피해는 위험 반원이 가항 반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위험 반원의 경우 태풍 자체의 바람과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왼쪽은 바람 방향이 서로 부딪혀 태풍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태풍을 축대칭으로 간주하자면 태풍의 오른쪽에는 태풍의 바람과 지하류가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며 왼쪽에서는 태풍의 바람이 지하류만큼 감소해서 풍속이 비교적 덜 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이 동해를 지나가게 되면 한반도는 가항 반원에 해당되지만 서해로 가면 위험 반원에 속해 태풍의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2015년 태풍 고니 당시 왼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었던 반면 위험 반원에 든 일본은 역대 최고 풍속을 기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해보다 서해를 통과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이 크다면 가항 반원에 들었다 해도 안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태풍이 올 때 주의해야 할 점들 많죠?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이 특징인데요. 강풍의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문이 창틀에서 떨어져 나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풍이 불 때 그 창문과 창틀 사이에 그 떨림 때문에 이제 파손되는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실제 실험 영상입니다. 창틀과 유리를 실리콘으로 붙인 창문. 초속 50m의 강풍에도 끄떡없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을 없애고 강풍기를 돌립니다. 실리콘을 붙였을 때보다 약한 초속 40m. 창문과 창틀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유리창이 와장창 깨집니다. 그 때문에 강풍이 불 땐 창문과 창틀 사이를 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문과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거나 두꺼운 종이를 창틀에 끼웁니다. 이때 우유팩이나 신문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창문에 보호필름이나 랩을 붙이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 그 파편이 튀잖아요, 유리에. 그거를 막아주는 데는 효과적인 걸로. 창문은 잠그는 것이 좋고 강풍이 불 땐 유리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산간 계곡에서는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면 고립되기 쉬운 데다 자칫 무리하게 건널 경우 물산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거센 계곡물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장진철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원도의 한 산간계곡. 흙탕물로 변해버린 거센 계곡에서 아슬아슬한 구조작업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에 계곡 건너편에 있던 야영객이 그대로 고립된 겁니다.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일가족 2명이 거센 계곡 물살에 휩쓸렸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자 어머니와 아들이 계곡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계곡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간 계곡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비가 내리면 모든 물이 이처럼 계곡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머물다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나면 산등성이와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물건을 챙기려 하지 말고 즉시 피해야 합니다.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기도 하지만 수심이 얕아 보여도 물살이 거셀 수 있어 무리하게 건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미리 야영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무리하게 계곡이나 하천을 건너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야영 중에 물이 갑자기 밀려들 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신속히 대피하시고 야영 시에는 라디오나 스마트폰으로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국립공원과 주요 산간계곡은 출입이 통제되는 만큼 관리 당국의 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계곡 수위 상승과 지반 침하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실시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립공원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국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사례는 수백 건이 넘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보된 기간에는 야영이나 등산 등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전기감전 사고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근처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은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전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수십 개의 전선들, 그리고 도로 위 신호등과 가로등, 모두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야 할 전기 시설입니다. 특히 전신주가 물에 잠길 정도로 폭우가 이어질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전선이 끊어져 노출되면 감전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7월에는 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도시가 침수되면서 19명이 감전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폭우 시에는 습기가 많은 환경이 조성되고 전자기기 침수 등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누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 신호등, 에어컨 실외기 등 전기 설비와의 접촉을 꼭 피하고 물 웅덩이의 경우 끊어진 전기선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내부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안에 있을 경우 이 두꺼비 지깁이라 불리는 누전 차단기를 내려서 감전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전자제품에 전기 콘센트를 뽑고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커버를 씌우면 감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을 만질 때는 젖은 손을 닦고 마른 천을 사용하거나 고무장갑을 껴야 하는데 침수가 이미 시작돼 물에 잠긴 경우에는 제품을 만지지 말고 대피해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하였더라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물이 다 빠져나간 후더라도 반드시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누전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기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농촌에서는 시설하우스 내에 누전이나 감전 사고가 없도록 낡은 전선을 미리 교체하고 양수기 등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누전 등 전기 관련 사고가 날 경우 소방이나 한전, 전기안전공사에 전화해 추가 피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충남 지역에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5일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호우가 내린 홍성과 예산 지역에 10건의 도로 침수 피해가 접수돼 배수관 개통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포 신도시에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 1개 차선과 출입로 등이 물에 잠겨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충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7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사업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으로 6조 9,5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보다 8.9%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도는 최종 7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론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60억 원, 제조기술융합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 14억 원, 충남 병원선 대체건조 4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특히 성문산단 인입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철강 등 국가 중요 산업시설이 밀집된 서북부에 철도 물류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 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어지는 설계비를 바로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잔여 구간인 대산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도 산업 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충남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엔 국비 93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소재와 부품, 정비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는 전망입니다. 우리도 역점 사업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에 무려 936억 원이 반영되었고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실용화 사업에 65억 원이 반영되어 국산화 등 조속한 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 차원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 지사는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립미세먼지 정보센터 신축과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도 내 염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천일염이 싼값에 수입되면서 직격탄을 맞았고 이로 인해 폐전을 신청하거나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염전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충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도내 염전 허가 사업장 61개소 가운데 16개소가 최근 5년 사이 폐전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살펴보면 606헥타르 중 113헥타르가 폐전했으며 이 가운데 38.4헥타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년간 태안에서만 11개소가 문을 닫았고 폐전 이유는 대체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이나 인력 및 경영난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된 경우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천일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불과 2년 전 8,000원에서 9,000원 선을 유지하던 천일염 가격은 지난해 평균 산지 가격 2,9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천일염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13만 3천여 톤으로 지난해 국내 생산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국내 생산 천일염이 가격 경쟁력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천일염 수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수출은 미미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염전업계의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FTA 규정상 수출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도내 염전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간담회 등을 추진해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하루 급간식비가 13년째 그대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마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로부터 우유값과 요구르트값 등의 명목으로 간식비 추가 수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도지사가 고시한 기타 필요 경비 이외에는 급 간식비를 포함해 어떤 항목으로든 단돈 1원도 추가 수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는 유치원에 하루 1인당 1,980원 급간식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1,745원 급간식비가 누리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하루 1인당 3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을 위해 1인당 하루 280원을 현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규모가 대부분인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식자재 구입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장진환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 대표는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 예산에 급간식비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을 근거로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재열 충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은 관리 주체가 충남교육감인 사립유치원에는 별도로 급간식비를 지원하면서 도지사가 관리 주체인 민간어린이집은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친자식은 홀대하고 조카자식은 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청양으로 귀농해 고추와 구기자 농사를 지으며 개인 방송까지 하고 있는 한 젊은 부부가 화제인데요. 한범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전쟁 같은 출근길, 비싼 집값, 상사의 잔소리. 여러분은 혹시 지금 귀농을 꿈꾸고 계시나요? 대농의 꿈인데요. 그거 아니야. 개구리가 싱크대에서 냄비 안에 있었던 적도 있고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 인구는 급속히 줄고 있지만 놀랍게도 해마다 12,000 안팎의 가구가 귀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은 지난해 귀농 가구원 전체의 4분의 1에 가까운 23.7%를 차지했는데요. 이들은 왜 도시를 떠나 농촌 그리고 농업을 택한 걸까요? 여기 지금 구기자를 따고 있는 두 사람은 올해 30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안녕하세요. 청양에 귀농한 박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양에 귀농한 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둘 다 이제 음악을 전공했고요. 저는 강남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직원 관리, 학생들 관리 이런 류를 했고, 와이프도 강북 쪽에서 일하면서 그런 류의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9이었는데 30이 되기 전에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둘이 고민한 결과 농업이라는 분야가 눈에 들어와서 저희가 귀농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4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일단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다음에 비전 있는 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 이 4가지 기준에 맞는 걸 찾다 보니까 그래도 농업이 가장 눈에 들어와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반대를 엄청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도 생전 처음 들어본 농업이라는 단어에 당황하면서 농사가 웬 말이냐, 그들이 더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고민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맞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준비 기간이 2개월로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짧았으니까 그 짧은 가운데서 가장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는 특산물이었다. 그리고 배울 곳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저희의 경험으로 좀 비춰봤을 땐 일단 어느 정도 희망하시는 지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좀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마다. 저희는 수도권과 좀 거리가 일단은 좀 중요 요건이었어서 기술센터에 가셔서 뭐 공무원분들과 좀 얘기도 나눠보시고, 뭐 지역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렇게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해서 지어보시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땅을 먼저 사시지 마시고 임대를 해서 빈집을 임대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인 뭐라 그러죠? 면사무소에 가서 이제 바카스 사들고 이제 어르신들만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곳을 좀 주로 다녔고요. 농촌 생활에 조금 적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어르신분은 너네 뭐 이 정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정도 하면 잘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 2배를 했습니다. 아니죠. 회사 다닐 때가 더 잘 벌죠. 네, 아직 저희는 1년 차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한 3, 4년 뒤에는 뛰어넘지 않을까 싶어요. 귀농의 장점, 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좀 잘 살아갈 수 있고, 직장 이제 스트레스 없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이제 없는 아주 자연 친화적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남자랑 여자랑 또 구분하면 또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롭다.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집에 고장 나거나, 그래서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원래 심각하게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날파리, 모기, 파리, 벌, 돈벌레, 지네, 개구리가 싱크대에서 냄비 안에 있었던 적도 있고요. 요리하려고 가는데 청개구리가 안에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쥐도 있습니다. 쥐, 고라니, 야생동물 이런 거. 작년에 아주 즐겁을 했는데요. 이제 보면은 다 죽여버립니다. 저희는 겨울에는 여행, 쉽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갔다 왔어요.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처음 맞는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응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왜냐면 몸이 너무 힘들 때마다 정말 힘들거든요, 몸이. 그럴 때는 좀 후회를 한 적이 좀 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긍정적인 마음과 남편과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희의 꿈을 그려 나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농의 꿈인데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재밌는 행복한. 저희는 이제 재밌고 행복하게 이것저것 좀 저희가 하고 싶은 걸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농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걸 내가 평생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종사하면서 열정 있게 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여부를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데 여성은 좀 감정적인 이제 분들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좀 많이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꼭 이제 여성분을 많이 보듬어주면서 한다면은 좀 더 좋은 귀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로망, 누군가에게는 현실, 또 누군가에게는 미래. 여러분에게 귀농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청양으로 귀농한 부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서산시가 간청농진의 태양광 시설 설치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되 무분별한 허가는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농작물 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허용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입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농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송전선로 지중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산 지역 간청농지는 전체 농지 면적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일부 간청농지에 대해 최장 20년간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홍성군이 이달부터 전입축하금 지원 제도를 기존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홍성군으로 전입하는 관내 학교 재학생에게는 최초 전입 시 10만 원이 지급되고 주소 유지 6개월마다 10만 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홍성군은 다음 달 중 관내 학교 내에 이동 전입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전입신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입축하금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산대상공단에 도시락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단체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A단체 관계자들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30일 A단체 관계자 2명의 공갈 미수, 협박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도시락 판매 상인 8명은 A단체로부터 단체 가입과 수입 분배를 강요받았다며 공갈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충남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300여 건에서 지난해 1,700여 건으로 24.4%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 증가율 36.4%를 기록한 광주에 이어 부산과 함께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제13호 태풍 닝닝이 북상하면서 충남도가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둔치 주차장 등 290여 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특보 발령 시 연안 여객선 운항 선박 9척을 통제합니다. 또 비상급수 차량을 확보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합니다. 예산군이 예당호 출렁다리 등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당호 출렁다리와 느린호숫길 전 구간에서 낚시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당호 낚시 통제구역 외의 지역은 예당 내수면 어업계에서 관리하는 어업허가 지역으로 낚시가 가능합니다. 서산시 동문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1호 나눔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을 활용해 운영되는 나눔 냉장고는 이웃과 나눔을 원하는 주민이 식재료 등을 냉장고에 채워 넣으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수석동과 음암면, 지곡면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오는 10일까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식품위생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삽교호와 외목마을, 한진포구에 위치한 음식점 180곳으로 무신고 영업과 호객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불법 영업 등은 행정처분의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낮 시간에만 잠시 그쳤다가 토요일 새벽부터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비가 오는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1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 태안이 2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29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습하고 더운데요. 냉방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북상하는 제13호 태풍 닝닝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3m, 서해 남부는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